전통 문화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현재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전통 음식과 서양 음식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우리 김치가 이제 면역력을 이제 증강을 시키고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프랑스 이제 몽펠리에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장 부스케라는 그 명예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요. 그 소금에 절인 배추를 먹는 아시아의 이제 한국과 또 유럽의 독일의 예를 갖다가 이제 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두 나라의 그 코로나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이제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 두 국가가 이제 발효한 배추나 양배추를 주된 반찬으로 먹는다는 이제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김치, 또 독일에서는 독일식 김치라고 할 수 있는 사워크라우트라고 이제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이제 크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의 일부 성분이 코로나19의 그 침투를 억제를 해서 코로나 예방에 이제 도움을 줬다. 그런 그 연구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요즘에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인가요? 그 사스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이 김치가 이런 사스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김치 수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미국 쪽의 김치 수출이 아주 대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김치의 날을 갖다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김치의 날이 있죠. 똑같은 날로다가 이제 김치의 날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외국 언론에서는 이제 김치를 갖다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제 김치가 어떤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대명사로다가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치가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왜 그런지는 또 모릅니다. 네.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산균이 이제 그 장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몸의 면역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장이거든요. 이 장 속에서 어떤 유산균이라는 그 아주 좋은 그 세균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에서 생성되는 그런 유산균이 약 한 30종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치를 담근 후 약 한 2주일, 그래서 3개월 사이에 이 유산균의 그 숫자가 최고치로다가 이제 솟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이제 감소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유산균에 의해서 이제 젖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이 젖산이 이제 각종 유해한 그 병영군의 그 성장을 억제를 해서 이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치가 그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챙겨 드신다고 해요. 네.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치 유산균을 이제 계속 섭취할 경우 몸의 체지방률을 이제 낮춰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거나 이제 비만 치료하는데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김치 유산균을 이제 계속 그 섭취를 하게 될 경우 체지방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 김치에 포함된 그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아토피의 증세를 갖다 이제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산균이라는 것이 이제 몸속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만을 갖다가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의 또 함량을 갖다가 이제 낮춰주고 그래서 이 몸의 어떤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김치가 우리나라가 1, 2년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 생기고 또 지금까지 먹어오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죠.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아마 이런 그 김치를 만들었겠지만은 그런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발효식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식품의학적인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발효식품이야말로 현대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발달된 그런 음식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을 이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발전시켜온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가 참 놀랐다고 보고요. 김치는 이제 배추김치도 있지만은 또 뭐 열무김치 또 파김치 또 알타리김치 또 뭐 갓김치 뭐 동치미도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또 어떤 계절마다 이 특색이 있는 김치를 담그는데 이 김치의 종류만도 한 200여 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들과 산에서 나는 모든 채소를 거의 다 김치로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발효식품으로 이제 김치뿐만이 아니고 또 된장, 간장, 고추장이 있죠. 이런 그 장류도 역시 이제 앞으로 그 외국으로 많이 수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는 발효식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막걸리도 발효식품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발효로다가 이제 만든 술이 막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이제 누룩을 이용해서 이제 그 술을 빚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누룩을 빚을 때 주로 찹쌀을 주로 쓰고요.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 쌀을 이제 사용해서 술을 빚는데 이제 도정을 해서 이제 빚죠. 그래서 누룩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쌀하고 잡곡을 같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또 도정을 하지 않고 껍질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술은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술을 갖다가 약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술을 담글 때 뭐 인삼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뭐 오미자라든지 산수유라든지 또 오가피라 이런 다양한 약재를 사용해서 이제 술을 담갔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약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약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술조차도 약의 개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는 뜻인데 이제 음식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병이 나면은 먼저 이제 음식부터 그 병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고 또 술조차도 약주를 이제 만들어서 병의 치료를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수를 적당히 마시게 되면 이제 몸의 기혈을 이제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또 그 병을 이제 예방하고 고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식 동원의 이제 개념이 우리 음식을 만들 때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글 때 양념을 하죠. 거기 양념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또 생강이라든가 뭐 고추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파나 마늘, 생강, 고추 뭐 이런 것들이 잘 보니까 이제 암을 억제하는 그런 전부 식품 유명한 그런 식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이지만은 그 양념조차도 몸에 좋게 하기 위한 양념의 개념을 이제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두 그 음식이 약이라는 그런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과 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서양 음식과 그 전통 음식이 이제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은 이제 빵과 고기 중심으로다가 이제 돼 있고, 이 전통 음식은 이제 곡물하고 야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그 곡물을 이용해서 이제 밥과 떡을 만들고, 또 국수, 또 만두, 뭐 수제비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장류,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콩을 발효시켜서 이제 만든 것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산과 들에서 나는 그 다양한 야채들을 이제 쌈이라든지 또 뭐 나물이라든지 또 김치를 담궈서 먹는다든지 또 생채 등으로서 이제 만들어 먹는데, 이 쌈 문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그 식문화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쌈 안에다가 이제 밥과 고기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쌈장이나 또 된장, 뭐 고추장을 곁들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상추나 또 배추, 또 뭐 깻잎 같은 것으로 이제 싸가지고 먹는데, 이 재료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식품을 약의 개념에서 음식을 그렇게 내려왔기에 뭔가 그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시조 중에 염제 신농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농사와 약의 신이다, 시조로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죠. 지금 우리의 그 강씨 성을 가진 강씨들의 그것도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그 산에 나는 약초들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다가 이렇게 실험을 먹어보고 씹어 보아가지고 약효가 어떤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서 약 360여 가지의 이제 약초를 개발을 했다고 하죠. 그 지금도 이제 이 염제 신농을 갖다가 이제 그 추모하는 그런 선농단이 있죠. 거기서 이제 설렁탕이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이만큼 이제 그 이 염제 신농 씨의 어떤 이런 그 저기를 이어받은 것이 이제 허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허준이 이제 그런 염제 신농 씨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그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약초들의 어떤 성분을 갖다 연구를 해서 이 약초들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전부 연구해서 만든 것이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너튜브에서 그 한 외국인이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채식을 2년 동안 했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서 자기가 다신 채식을 하지 않겠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채식을 한다고 해놓고서 밀가루가 야채라고 봐서 거의 90% 빵으로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채식을 하시는 스님들도 그렇고 조금 고기를 좀 줄여야 되는 고지혈증이 계신 분들도 그렇고 채식을 한다고 해서 밥만 먹거나 밀가루만 먹지 않고 그럼 오히려 더 야채를 많이 먹고 더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나 그런 걸 챙겨 먹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음식에 대해서 그런 이제 지식이라 그러나요? 지혜라 그러나요? 그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밀가루라는 거는 원래의 곡물을 갖다가 이 정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그 음식이 식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빨리가 흡수되고 또 혈당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몸에 이제 오히려 해롭죠. 그렇지만은 그 도정하기 전에 이제 그 통밀이라든가 뭐 메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잡곡을 통째로 이제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채식을 해도 우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각종 야채에도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채와 곡물만 잘 섭취를 해도 이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한식이
건강식으로 세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이할 것이 우리가 채소를 생으로 먹다 보면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어떻게 먹냐 나물로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그것을 이제 묻혀가지고 같은 양념을 해서 이제 뭐 들기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이제 나물로 해서 먹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도 오랫동안 할 수가 있고 많은 양의 야채를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채식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물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무라니까 벌써 또 입에 군침이 돕니다. 근데 그런 미국이나 서양인들도 보면 좀 이제 뚱뚱하다 그러죠. 네. 뚱뚱한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식단에 영향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국인의 약 30%가 비만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빵과 육류를 이제 주식으로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이유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성인병 발생률이라든가 비만율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식생활도 이제 서구식의 빵이라든가 이런 그 고기 위주의 그런 식생활에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초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아의 모양이라든가 그 또 장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초식 동물에 맞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육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적인 그런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한식의 구성을 보면은 주식으로 이제 이 밥이 있죠. 또 쌀밥이라든가 또는 잡곡밥의 어떤 주식이 있고 이제 부식으로다가 이제 국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김치와 또 된장, 간장 이런 어떤 기본 반찬류가 있고 거기에다가 육류와 이제 어패류 또 채소류 또 거기에 미역이나 이런 다시마 같은 그런 해조류까지 이렇게 이제 골고루 곁들이다 보니까 식단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식을 갖다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그 함량이 매우 이상적으로 배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에 좋은 야채를 또 풍부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어떤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고지혈증 같은 어떤 그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그런 식단으로다가 아주 우수한 식단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음식이 외국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수출처럼 퍼졌을 때 거의 뭐 불고기나 고기 위주로 그렇게 되는데 뭐 나물이나 채식 위주의 그런 식단이 또 널리 이렇게 전파가 서양으로 된다면 네. 또 코리안식 샐러드에서 또 인기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많이 수출이 되는 거가 이제 라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조금 뭐 하여튼 뭐 이제 사람이 밖에 나가질 못하고 갇혀 있다 보니까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이제 라면이 많이 인기를 끈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그런 어떤 채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나물 문화라든가 쌈 문화 또 그다음에 이제 비빔밥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 비빔밥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 밥에다가 이제 이 각종 나물과 고기를 넣고 이제 거기다가 고추장이라든가 뭐 간장 또는 이제 참기름 같은 것을 넣어서 이 비벼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맛이 좋고 또 맛이나 이제 영양학적으로 아주 최고의 그런 환상적인 그런 음식이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빔밥의 어떤 이런 그 영양학적인 거 맛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더 외국으로 좀 많이 수출이 돼서
이 한식의 어떤 대표적인 메뉴로 자리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라면이 수출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양념에 또 외국인들이 익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이런 음식의 다양한 것이 또 한류로 수출이 되면은 또 우리의 문화도 또 같이 수출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김치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 이 김치는 담글 때서부터 상당히 우리 이제 선조들의 그 지혜가 엿보이는데 우리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죠. 그런데 이때 소금을 정제 소금을 쓰나요? 아니면 천일염을 쓰나요? 천일염을 그렇죠. 굵은 쓸까요? 소금을 쓰죠. 근데 이 천일염에는 우리가 이제 나트륨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그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일염을 갖다 굵은 소금을 씀으로 인해서 이 김치가 이제 이런 그 미네랄을 갖다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치 속에 많은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 비타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아미노산 또 이제 거기에 양념으로다 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죠. 이 고춧가루에 이제 그 캡사이신이 또 비만을 이제 또 해소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에는 정말 최고의 그런 그 식품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인들이 김치하면 냄새 때문에 이 발효에 의한 어떤 냄새 때문에 아주 질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중독되면은 이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그래요. 아주 계속 우리가 뭐를 어디에 중독되면 술에 중독되면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맛을 들이기가 어렵지 한 번 맛을 들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쉽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김치를 정말 그 김치나 비빔밥 이런 것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다 이제 발전을 시켜서 우리 세계인들이 다 같이 함께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세계가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보면은 기내에서 거의 다 비빔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네. 그래서 이 그 비빔밥이 이제 그 기내식에서 인기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 인기가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갖은 고기와 야채와 또 밥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또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기내식 같은 것도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 음식 문화 알리는데도 크게 아마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한류로 외국에 전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강력 추천하시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요새 떡볶이가 인기라고 그러는데 떡과 야채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떡만 먹게 되면은 이제 좀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는데 떡볶이와 함께 이제 야채들이 같이 이제 갖은 야채가 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고기를 좋아하는 쪽의 나라라면 거기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영양학적으로 이제 잘 균형된 이런 그 떡볶이들을 갖다가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불고기라든가 뭐 갈비 이런 거가 워낙 맛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불고기를 먹나 갈비를 먹더라도 우리가 이제 쌈 문화를 갖다가 잘 가르쳐서 이 쌈과 야채와 이런 거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화장실을 가보고 그 나라의 또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한류로 전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도 같이 전파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우리 한식보다는 이제 중식이나 일식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국력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제 좀 후진적인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국력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한식 문화가 이제 전파가 많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강대국 대열에 들어갔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 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